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한국의 대미 관세를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직후 미국을 찾은 신원식 안보실장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오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제로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고 백악관도 이해했다는 겁니다. 한미 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한미 안보실장은 첫 대면 회담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와 한미동맹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신 실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할 경우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정책 수립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선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방위 조약으로 일본만 혜택을 본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hat we have to protect them, but they don't have to protect us. You know that? That's the way the deal reads. We have to protect Japan. And by the way, they make a fortune with it. 때문에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고위 당국자는 이번 백악관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한은 4월 2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에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elped them out with the problem they were having to do with the tariffs, short-term tariffs. Did you notice that on people coming in and drugs? And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both.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타닐 미국 유입 감소 결과를 제시했다며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유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La reducción de las incautaciones de fentanilo del lado de Estados Unidos en la frontera con México se redujeron en 41.5%.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에 나선 건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농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just a modification short term because I didn't want to hurt the American. It would have hurt the American car companies if I did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는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며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those are modified. Those are happening next week, and the big one will be on April 2nd when reciprocal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폭탄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로 우리나라와 함께 다시 한번 관세 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나른 뒤 액화에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1,300km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초기 비용만 64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사업인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대응 카드의 하나로 사업 참여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미국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부도 난감해졌습니다. 일찍이 엑손모빌 등 대형 석유사들이 개발 어려움과 사업성 문제로 손을 뗀 데다가 우리가 투자 대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손익 계산기도 두드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좀 다변화해야 되고 에너지 해외 투자를 좀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후기 개발 비용이 매우 크고요.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기 발언 역시 결국은 보조금 축소 혹은 투자 압박용으로 읽힙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각각 370억 달러,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 계획을 바꿀 여지도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유연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그 계획에 종속되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안 받으면 투자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까지 언급하는 불확실성 속에 국내 기업들은 전전긍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간밤에 또 트럼프와의 불확실성이 불거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저는 멀미 날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오락가락해가지고. 예. 간밤에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대부분 한 달 유예하겠다. 예. 캐나다와 멕시코의 눈치를 본 것 같지 않고 그 배경을 뭘로 보십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뭔가를 해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불법 이민 이제 마약 유입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잖아요. 네. 뭐 하루 이틀 전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백악관에서 얘기하기로는 공식적으로 멕시코 대통령하고 캐나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전화 통화에서 뭐 특별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욕설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걸 핑계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바, 사실 관세 인상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어떤 불법 이민, 마약 유입 이걸 막겠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 실제로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변덕스러움,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너무 조변 섞게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자국에 미칠 영향들을 많이 고려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캐나다, 멕시코는 사실 미국하고 인접하고 있고 과거에는 나프타라 해서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맺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세 충돌이 일어나면 뭐 캐나다나 멕시코도 물론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예.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캐나다나 멕시코로 미국산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복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니까 예. 사실 극단적으로 가는 걸 트럼프가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최소한 두 나라에 대해서는. 예. 네, 도통 속을 알 수가 없는 게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수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의도가 뭘까요?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크게 두 방향인데 하나는 국가에 대한 관세, 이게 이제 캐나다, 멕시코, 뭐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철강 알루미늄, 뭐 최근에는 뭐 반도체 자동차도 얘기를 하지만 네. 일단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이슈가 확실합니다. 불법이민 마약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관세 정책은 오락가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그러나 이제 품목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만 딱 놓고 보면 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사실 뭐 우리나라도 주력 산업이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상징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건 없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뭐 연기라든가 뭐 취소라든가 이런 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일정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도 중요하긴 한데 네.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에 뭐 공장이 있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미국의 수입 관세가 올라가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힘든데 다만 이제 한 달 유예이기 때문에 뭐 예. 시간을 벌었다는 표현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좀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그 미국 내 현지 공장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예. 생산을 이쪽에서 뭐
우회로 수출하는 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거 대신 미국 내 공장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이런 생산 조정으로 좀 대응할 생각이어서 뭐 아무튼 시간은 벌어주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좋긴 좋은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의도가 어찌됐건 지금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치고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있긴 한데 이제 트럼프 주변의 캐빗 참모진들이 이제 장관들이 이제 후보자가 지명이 돼 아직 의회를 통과를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렇게 뭐 주무부처의 장관이 딱 있어야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트럼프 참모진들 간에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강경파가 있고 분명히 비둘기파가 있을 텐데 비둘기파는 당연히 미국 경제가 손해 보는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 단체들 주로 이제 산업협회가 되겠죠. 예. 아마 계속 로비가 갈 겁니다. 근데 그 로비의 방향이 서로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내에서 뭔가 생산 활동은 하지만 수입 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관세는 안 된다. 대신 이제 뭐 바깥의 외국 기업들하고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은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트럼프가 제일로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는 주가 지수입니다. 예, 뭔가 관세 인상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놓고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 지금도 그래요. 네네네. 한 발 물러섭니다. 네.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 없이 계속 좀 올라간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간의 좀 조정, 뭐 극단적으로는 상당폭의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가 되게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관세만 해도 협회는 안 된다, 노조는 환영한다,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 지수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 이거는 굉장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간밤의 뉴욕 증시 이제 완전히 조정장에 접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캐나다하고 그다음에 멕시코에 대해서 또 유예를 했다는 소식은 사실 주식시장에는 호재인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떨어졌죠. 이거는 어떤 이제 트럼프가 하도 계속 말을 바꾸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인지 약재인지 상관없이 너무 불확실하다. 주식시장에 트럼프를 못 믿겠다. 이제 그런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음 같아선 트럼프의 머릿속을 좀 파헤쳐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또 행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체감상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거든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0%니까 뭐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이는데 물론 문제는 이제 소비자 그 물가에 사용되는 품목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품목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생활 물가 지수라고 따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그게 2.6%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뭐 주유소만 가보셔도 뭐 몇 달 전보다 지금 유가가 뭐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확 오른 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적인데 변동폭이 큰 품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체감 물가는 많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공식품 물가는 더 오를 것 같다고 해요. 17일부터는 라면값도 오른다는데 일단은 가공식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배경은 뭡니까? 가공식품 그 품목만 딱 놓고 보면 2.9%가 올랐거든요. 생활물가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월드뱅크 통계를 이용해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아라비카 커피 원두가 키로당 1년 전에 4.6달러였는데 그러니까 1년 전이면 작년 2월이죠. 그렇죠. 올해 2월에는 9달러
오, 두 두 배가 배가 올랐어요. 놀랐네요. 예. 코코아도 뭐 5.5달러에서 거의 1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네. 커피 가격이 올라간 거는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중에 우리 국내 뭐 막김도 한 17%, 그다음에 뭐 커피가 아까 말씀드린 8%, 예. 빵도 한 5% 정도 올랐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제 라면도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밀가루 가격에 뭐 문제가 있나? 그런데 밀가루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뭐 업계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업계 뭐 재무제표를 꼼꼼히 볼 수는 없는 건데 예. 밀가루 가격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빵하고 라면 오르는 건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예. 물론 이제 그거는 단순히 이제 달러화를 표시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지. 최근에 환율은 1년 전에 비해서 한 7, 8% 정도 올라 있거든요. 환율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수입을 하기 예. 때문에 분명히 밀가루 쪽에서도 뭐 라면이나 빵의 주원료인 밀가루 쪽에서도 분명히 그런 영향은 있지만 아무튼 라면이나 빵 올라가는 건 개인적으로 그쪽을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반기진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또 지금 본격적인 관세 전쟁까지 앞두고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또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또 전국 상황을 보면 또 우리 전국 상황만 놓고 봐도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의 최고 컨트롤 타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인데 지금 뭐 정치 상황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 그 통상교섭본부장이나 그다음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정상끼리 회담한 그런 것들이 영향 뭐 지금 유효하냐? 지금 캐나다 멕시코 상황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총리가 넘어가서 뭔가를 했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유예도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정상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제 산업부 장관 그리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계속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또 그젠가요, 어젠가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세 차이가 4배라는 어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제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 예, 그때 그래서 나왔죠. 예. 오해를 불식시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게 좀 큰 뭐 지금 예. 우리 통상 관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물가 쪽에서는 지금 뭐 긴급적으로 좀 할당가세, 수입 할당가세를 좀 낮추는 그런 예. 정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세세히 좀 살펴서 그런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인 것들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작년도 아시겠고 지금 올 초 겨울 보시면은 유난히 좀 기후 변동이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농산물 같은 경우가 특히 뭐 최근에 피쉬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네. 앞에 많이 갖다 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수산물 가격이 예. 좀 많이 올랐던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품목들을 우리 정부가 좀 살펴봐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좀 많이 수입을 해주면 그리고 관세를 낮춰주면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그 취향이라고 할까요? 기존의 국산 어떤 품목을 먹는데 그걸 대체를 한다고 잘 안 사더라고요. 뭐 사과 먹다가 파파야 먹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저게 봄 넘어가고 초여름 되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정부가 물가 안정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업 회생 절차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팀F 사태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제휴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받지 않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납품을 중단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MBK하고 홈플러스가 시장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는 이제 법원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상거래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물품을 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보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무너진다면 지금 주요 대기업들 제품들이 홈플러스로 가는 게 지금 막혔잖아요. 네. 그게 점점점 막히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홈플러스 자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부분 상거래 채권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와 MBK 쪽에서 좀 확실한 보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한 달 정도 뭐 그 지금까지 납품한 거에 대해서는 대금을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미리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탈출하는 순서는 진흥순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는데 중소업체들, 납품하는 업체들은 만약에 말씀하셨던 UMF 사태가 다시 재발된다면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홈플러스 쪽에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홈플러스는 일단 상거래 채권이라든지 다음 주까지 전부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망은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성이 몇 천억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한두 달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뭐 당장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요번 달 안에 문제가 된다면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홈플러스도 그렇고 MBK도 그렇고 상당히 좀 공공해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금융감독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은 UMF 사태가 재발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이후의 문제인 거죠. 그때도 괜찮을 건가? 이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조도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구조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구조조정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크다고 봐요. 일단은 채무도 많고, 그리고 뭐 흑자전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이자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 홈플러스의 영업점들을 뭐 매각을 하든 매각 후에 다시 임대를 하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 구조 정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요, 이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 같은 것들도 많이 부정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모펀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사모펀드에서 부정적인 게 과거 론스타가 그렇죠. 외환은행했을 때 이게 먹튀라 그러죠. 한 9년 만에 몇 조 원 차익만 남기고 넘어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또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모펀드가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속성은 차익을 남기는 거거든요. 어떤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단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내용 중에 대한민국을 4번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일단은 관세 얘기입니다. 관세가 지금 4배가 더 높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선 뭐 맞지는 않은데요. 이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마침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한국의 산업통상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자료 발표한 거 보면 한미 FTA가 최초에 체결된 것은 2012년도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한 번 더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2024년도 기준해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0.79%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4배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잖아요. 이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는 FTA가 체결이 돼 있잖아요. 체결돼 있으니까 관세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0% 수준인데 한국이 이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체육 대우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 체육 대우를 할 때 우리 한국은 13.4%예요. 미국은 체육 대우를 해줄 때 통상 3.3%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체육 대우의 차이 나는 것을 그냥 우리 한국한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0.79%는 것은 뭐 0%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 지금 팩트가 아니라고 설명을 네.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방식으로 도와줬는데 우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도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을 이제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고 한국의 번영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더 이제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기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중국이고,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뭐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일본 이런 순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한 550억 달러 정도 작년도에 흑자를 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흑자를 낸 국가가 관세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상 엉뚱한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다른 것도 뭐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섭섭하게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뭘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예.